자, 일단 뭐 12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 굉장히 피로도가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장중 무료 방송까지 했는데 좀 뭐랄까 곤란하더라고요. 이 시장 움직임이 전혀 다르게 나왔죠. 기존의 시장의 흐름이 아니고 변화하는 시점이에요. 변화하는 시점인 게 1분기의 말이고 1분기 말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외국인 기관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1분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전에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반도체주들 쭉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뭐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있는데 쭉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을 때 1월 중반부터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또 알게 모르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이오주들은 테마성이나 이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발성 상승이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제가 그랬죠. 신뢰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런데 시총은 커요. 그동안 계속된 지금 말고 사전에 계속해서 진행했었던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자금 모집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바이오주들이 반도체주들의 후발주자로 쭉 쫓아 올라오니까 굉장히 또 사이즈가 커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월 말쯤이 됐을 때 반도체가 고점 찍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조정 구간이 시작될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데 바이오는 그 탄력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거의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바이오주들이 많이 끌어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필살기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최근 강하다라는 얘기를 2월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1월, 2월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온 거기 때문에 2차전지랑 비슷하죠. 끝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달렸었던 이 2차전지주들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한 차례 이제 조정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바이오가 그 틈을 노리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점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죠. 얘는 이제 반도체고 갈아타느냐 갈아타지 않느냐, 이 교차점에서 항상 그래요. 환승역이랑 비슷합니다.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를 그대로 타고 가느냐인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목적지는 우리 항상 어쨌든 수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에 동력이 다 됐느냐, 그리고 얘가 이제 목적지를 다 왔고 이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느냐인데 저는 아직 목적지에 다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 이 지금 내가 환승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점은 그거죠. 보통 환승역에서는 내 몸을 둘러 나눠서 양쪽에다 탑승시킬 수는 없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바이오 쪽을 타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반도체 라인에서 조금씩 좀 줄여야 된다. 줄일 때가 되긴 했죠. 왜냐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기존의 시장 주도주였던 반도체주들이 이제 좀 상승 동력이 소멸된 게 아니고 이제 좀 잦아들게 됐어요. 새로운 이 이슈와 이벤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 이슈와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할 거고, 이 시간 투자라는 것 곧 인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인내라는 표현보다 시간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그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 동안에 지금은 바이오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바이오 말고도 다양하게 지금 수급이 분산되면서 종목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도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이랑 똑같이 진행되진 않을 테지만 작년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자면 작년에 이 반도체 역할을 2차전지가 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이 1분기 때의 모습이 작년에는 AI와 로봇이 이렇게 테마로 형성돼서 날아갔고 2차전지가 테마가 날아가는 와중에 그냥 꾸준히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전지가 그 2분기에 확실하게 끌어올라가면서 최고가를 만들었었는데
올해 반도체가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가 우선이 돼서 갈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2차 전지 역할을 이번에 뜬금없이 바이오가 대체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은 저희 방이 워낙에 테마주라든지 단기 매매에 강한 방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로 들어서 보면 작년 1월 굉장했죠. 작년 1월 굉장했고 요 1분기 때 3월 23일 최고점 찍을 때까지 굉장했는데 그 다음에 2분기는 조정 구간이 2분기 내내 나왔어요. 조정 구간이 2분기 내내 나왔죠. 그러니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는 어땠냐면 작년에 그냥 내달렸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1분기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한번 두 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요 1월 달부터 딱 차트를 보게 되면 요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요 에코프로는 이런 흐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지금 9월 달에 맞춰져 있고 몇 월에 맞춰져 있냐 1월부터 여기를 보자. 이 정도로 보면 이 시간이 좀 맞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차트를 줄여야겠고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1월달부터의 1분기 2분기, 이 분기 상관없이 이 2차전지 에코프로는 그냥 수직 상승으로 내달렸어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었습니다. 100% 테마성이었죠. 그래서 1분기 때 이렇게 올랐다가 2분기 내내 조정받았어요. 3개월 조정받은 겁니다.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죠. 그런데 2차전지는 그런 조정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슈팅이 요거 나왔잖아요. 그 꾸준히 상승하다가 요거 한번 나온 거거든요. 한 3일 정도? 그 3일 주가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얘기야. 1분기 때부터 2분기 중간까지 여기까지 달렸었던 이 상승 랠리를 이 에코프로는 지켜줬어요. 횡보 조정이었죠. 횡보 조정인데 결국에는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게 6월 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은 슈팅이 나온 요 순간도 마지막 3차 파동의 슈팅으로 테마성 시세를 보였고 이 테마성 시세가 지켜지는 데까지 워낙에 이 3일 동안이 아니고 얘는 한 2주가량 정도 이렇게 랠리를 펼쳤거든요. 이 랠리를 계속해서 시간을 한 달 반 정도를 들여서 2달 가까이 밀려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하락하는 시간과 하락하는 낙폭이 워낙에 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한 3일 정도의 상승폭 되돌리는데 그거는 상승폭 얼마 크지도 않고 그래서 박스 형성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박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흐름인데 깨지면서 수급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수급이 깨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량이 급속하게 감소했다는 거.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죠. 순간순간 거래량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 지난해 주도주는 에코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반도체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에코프로의 2분기 때가 사실 길게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여기는 박스권이다,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박스권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낙폭이 그렇게 요 당일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이 낙폭으로 견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80만원에 매수한 분들이 49만 9천원, 5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매수가 대비 30만원이 떨어졌어. 8만원에 샀는데 3만원 된 거야. 8에서 3이면 거의 50% 가까이 떨어진 거죠. 한 40% 손실이란 말이야. 못 견뎌요. 지나간 차트니까 이거 난 충분히 견디고 이걸 견디면 뭐가 와요? 이걸 견디면 150만원까지 가는 추가 상승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요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요거면 견딜 수 있을 때란 말은 지나간 차트니까 여기서 샀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매수했었던 사람이나 최소한 뭐 요런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사람은 여기가 과연 좋은 행복한 기억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가량 진행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털리는 거예요. 전 지금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반도체든 바이오든 뭐 2차 전지든 어떤 섹터든 이런 흐름들은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한 가오칙스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간을 어떻게 기다리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비중이죠. 비중이 큰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하락하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옵니다. 절대 손절할 수 없습니다. 기약이 없고 불안감이 더 커지죠. 거기다가 올렸다가 하락시키면 줬다 빼는 느낌에 오히려 더 많이 털려나갑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이죠. 그래서 비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 관리를 해주면서 이때 요거 같은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분기 때 테마주들도 죽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가, 그러다가 이 2분기 말쯤부터 에코프로가 달렸었던 건데, 자, 이 같은 2분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주도 섹터가 많이 부재 중인 그 상황이 바로 2분기입니다. 그리고 2분기 말에 확실한 이런 상승 흐름 에코프로처럼 보여주는 건 바로 실적이에요. 그래서 1분기는 테마성 시세,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기업의 이런 어떠한 청사진, 1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이 1분기라면, 2분기는 자 이제 그 기대감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데 그거를 체크하는 게 바로 2분기. 에코프로는 이때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실적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전기차 수요도 급락하고 그러면서 무너졌지만, 작년 2분기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2분기 말에 에코프로가 저렇게 주가를 찍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주도 섹터, 이렇게 2차 전지처럼 쭉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던, 테마성이 아니고 꾸준한 상승을 보였던 반도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를 비교하기는 너무나도 이제 움직임이 무거운 종목이라 좀 그렇지만, 하이닉스를 보고는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올해 움직인 1분기 때의 모습, 테마성 시세가 아니죠. 하이닉스가 테마성 시세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얘 시총이 얼마입니까 지금? 야, 이렇게 많이 올랐어? 대단하네. 시총이 120조야. 이런 종목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건 얘는 추세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코프로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만큼 오르진 않겠지만, 뭐 그런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약간의 횡보 구간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 때 실적 가이드라인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면 2분기 말에 하이닉스가 엄청난 에코프로와 같은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에코프로만 오른 건 아니죠. 작년 2차전지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뭐 금양, 미래나노텍, 리튬을 다루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올랐어요. 왜냐면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상승하니까 마진율이 좋아졌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 보이고 작년에 2차전지의 모습처럼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올해 반도체의 두 번째 파동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2분기 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반도체 라인의 상승 동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진 않죠. 뭐든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반복되는 흐름의 역사는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보기에 실적이라고 한다면, 작년 에코프로의 실적은 거품 논란이 많았던 게 리튬이라는 원자재의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죠. 석유값이 오른다고 계속 올라가나요? 결국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감산을 하게 되면. 리튬 가격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가나요? 팔려야 계속 올라가지. 수요량이 있어야. 그 수요량은 결국엔 2차 전지를 넘어서서 전기차인데, 여러분 사실 전기차의 수요량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팔린 게 엄청난 거지, 자동차 시장 전체를 아울러서 봤을 때는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거의 저차만 수준입니다.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판매량보다는 이 북미 지역의 전기차는 저차만 수준의 판매율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이 리튬 가격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런 쪽이었어. 그냥 석유랑 똑같은 거야.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산유국들이 있어. 그래서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르지 못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수요량, 산유국들처럼 조절하지 않아도 수요량 자체가 알아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작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온 거고, 리튬 관련주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계속 떨어질 수는 없죠. 수요량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거고. 반도체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 반도체 라인은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요량이 계속 필요한 분야가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치는 존재하죠. 그래서 작년 에코프로와 비슷하게 실적의 하이, 그러니까 실적 하이, 어닝 하이를 찍은 다음에 이 실적의 최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2분기에 그런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북미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 주문량으로 실적을 미리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에 성적표로 이제 각 기업에서 우리 이번 실적은 이렇다라고 내놨을 때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뛰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종목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2분기 말 한 7월 달쯤에 가서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실적이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잡혀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7월 달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데 한 7월 달에 한번 봅시다. 이런 모습 나온다. 제가 말씀드린 모습이 나오면 이 방송 그대로 한번 나도 한번 봐보려고. 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계속 회원 여러분들한테 아직 반도체 라인은 죽지 않았고요.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시간 투자하면서 가져갑시다. 이 반도체를 지금 버릴 이유가 없어요. 버릴 이유가 있다면 버리겠는데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요즘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 반도체 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챙겼고, 수익을 많이 챙겼으니까 이제는 보유의 영역으로 가서 시간 좀 투자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을 때 7월 달까지 어느 정도의 흐름을 나오는지 볼 거고, 그렇다고 해서 7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반도체만 짚고 그냥 계속 내가 예상한 부분이지 확정적인 부분이 아닌데 내 말만 믿고 계속 들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고 있을 반도체는 들고 있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 기간 동안은 한번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되는 상승과 조정이 반복됐잖아요. 올해도 그 구간에서 우리는 항상 이 전략을 펼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쭉 올라갈 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했겠어? 당연히 했지.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월 달부터 매매했어요. 1월 달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발표되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급등해도 얘야 대장주를 가야 돼 하면서 얘를 매수해서 얘로 일단 수익을 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다음에 완매도 사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13만원대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봤죠.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그것도 아직 완매도 사인을 안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셔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그러죠. 리딩의 영역이 아니면 이제 리딩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유로 가세요 하고 보유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와중에 우리 2차전지 날아갈 때 2차전지를 안 했을까? 당연히 했지. 2차전지는 아니지만 2차전지랑 같이 올라가는 애를 우리 매매했잖아. 그게 바로 포스코 D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그 시절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항상 같이 공략을 해줘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우리가 이때 3만원대에 매수가 들어간 거고, 포스코 DX를 이때 매수해서 우리 79,600원, 8만원 넘었잖아요. 8만원 넘진 않았구나. 왜냐면 매도 사인 최종적으로 낸 게 6만원에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매도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저는 중간중간에 편입을 한다는 겁니다.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이긴 잘 보입니다. 저는 뭐가 올라갈지, 뭐가 지금 올라가는지 보이고 내일 상승할 확률이 뭐가 높은지 보이는데 그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보이고 보였는데 검증을 하다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대형주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시총이 8조잖아요. 저때 당시에는 한 3조에서 4조 사이였단 말이야. 저 3조에서 4조 사이일 때 이 정도라면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회복력도 빠를 것이다. 그래서 이 포스코 DX 검증 과정을 한 2주 정도 제가 지켜보면서 검증하다가 검증이 끝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사야죠. 판단을 했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려서 포스코 DX를 작년에 그렇게 많이 샀어요. 무료방에도 다 드린 거예요. 무료방에도 다 같이 들어가서 포스코 DX를 지난해 그렇게 매매를 했었었고, 사실 이 문자 여기 이제 웹사이트 제 그 사이트에 있는 문자는 저장 기간이 짧아서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저는 항상 따놔요. 따놓는다는 게 그 캡처를 해놔. 따놓는다는 말이 너무 웃기고, 캡처를 해놔서 그 캡처한 거를 보면은 이제 카카오라이브 쪽에만 보여드리면 5월 3일날 이거는 만원대 우리가 초반에 단타한 거였고, 잘 봐봐요. 8월 17일에 매수했어. 8월 17일. 포스코 DX, 내가 지금 마우스를 정확하게 대놓고 있었네요. 지금 차트에다 마우스를 정확히 대놓고 있었죠. 8월 17일에. 이때 우리가 31,500원이 아니구나. 31,000원에서 3만원이니까 3,5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절반 매도한 다음에 8월 24일날 6만원대가 아니고 4만원대였구나. 이때 두 번째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완매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완매도할 구간이 없잖아요. 어디서 완매도합니까? 4분의 1 물량 남았는데.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한 건 5월 3일부터니까 우리 13,000원부터 매매했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포스코 DX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반도체 라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반도체가 작년에 2차 전지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2차 전지를 우린 안 하고 작년에는 AI와 로봇을 했었는데, 로봇과 AI를 하면서도 2차 전지를 안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2차 전지의 느낌이 지금 반도체라고 한다면, 반도체 우리 지금 싹 다 갖고 있죠. 이거 작년에 2차 전지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작년에도 우린 2차 전지를 금양이나 미래나노텍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제가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거 역시 포스코 DX랑 똑같아요. 그거 재작년에 추천드린 거라 매도 사인을 아직도 못 내고 있는, 그러나 내가 리딩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된 거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워낙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지금 있는 회원분들 에코프로 BM 없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하시던 분들만 갖고 있는데 그걸 수익 시간 사인 내면은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라인은 그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도 작년에 내가 AI 로봇 하면서 2차 전지를 건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서 저는 다른 쪽 섹터를, 다른 쪽 테마들도 건드리겠다 이겁니다. 물론 그래서 요즘 바이오를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저는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수익이 날 때는 정말 화끈하게 나고, 저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종목이 반도체 뭐 2차 전지 아닙니다. 아미코젠이라고 바이오주예요. 아미코젠으로 수익을 내가 역사상 가장 큰 내 개인적인 수익을 낸 종목이 바로 아미코젠인데, 역시나 요즘 또 오르네요. 얘는 뭐 지금도 아니고 머나먼 옛날 신규 상장했을 때 이 상장 전부터 제가 관리를 했던 종목이 아미코젠이었습니다. 이게 유증이 아니고 무상증자를 많이 해서 지금 저 시가가 저렇게 잘 잡혀 있는데, 얘가 신규 상장할 때 상장 첫 시초가가 6만원이었어요. 시초가 6만원. 6만원으로 시작했다가 무증을 2번이나 했습니다. 무증을 2번이나 받고, 무증을 2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3만원으로 주가가 깎였고요. 1대1 비율 무증을 해서. 그 다음에 무증 권리락 두 번째 맞았을 때 15,000원으로 깎인 거죠. 시초가가. 그렇게 깎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우리한테 이 15,000원으로 깎였는데, 그 깎인 상황에서 주가는 또 상승하고 계속 그런 흐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4배의 수익을 안겨주고, 단기적으로. 거기다가 이 4배의 수익은 H당초 매수했던 금액의 상승률이고, 거기서 주가 상승률이 4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10배 넘는 상승, 주가 수익률을 저희한테 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량이 3배가 됐으니까 2배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파워를 저도 잘 알아요. 파워풀함을 잘 알아. 한 번에 요즘에 소마진 같은 느낌이에요. 바이오 쪽에서 소마진 같은 경우가 이 엄청난 점상 행진을 달렸었죠. 소마진이 아닌가? 뭐였지? 점상 행진을 쭈쭈쭈 보여줬던 게 소니디였나? 소록스였니? 맞네, 소록스였구나. 가끔 이렇게 종목 이름이 헷갈립니다. 소록스였는데 이거 저희도 소록스를 하진 못했지만 이런 그 점산을 보여준 그런 정도의 파워풀함을 저는 바이오 쪽에서 알고 있어요. 이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거 소록스는 다른 내용의 삼자 배정이 있었고 뭐 그런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률을 보일 때는 바이오가 아주 행복하죠. 이런 상승률을 보일 때는 정말 굉장한 그 뭐랄까 뭐라 그러지? 이 바이오 관련주가 삼자 배정 막 우회상장 우회상장 개념으로 들어올 때는요 저 정도 파워풀함이 나와요. 이게 바이오주의 매력이죠. 근데 제가 바이오주를 좀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게 성공 케이스 하나거든요. 아리바이오라고 이제 삼자 배정 들어온 기업인데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 케이스. 진이 열에 하나라는 확률도 좀 높다. 100에 하나? 이 정도 파워풀함을 보여주려면 작년에 일했었던 종목이 까나리오 바이오였나요? 뭐였지? 지금 말고 카나리아 요때 점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엄청났단 말이에요. 얘가 아마 굉장히 복잡해요. 이 종목도 현대사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걸 아냐면 장외에서 워낙에 유명했거든. 맞아요. 현대사료였잖아요. 현대사료가 그래서 장외에서 뭐 어떤 종목이 뭐 수백 배가 날라갔네 막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던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갔던 종목인데 근데 결국에 최근에는 그건 이제 옛날에 성공 케이스였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도 나오잖아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이거야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사실 제 돈이고 내가 투자하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이냐 쪽박이냐에 대해서 태워야 할 때 내 돈이면 내가 그냥 선택해서 내가 태우지만 회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대박 아니면 쪽박 이 확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자금을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크게 갖지 않는 겁니다. 요 간단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 아미코젠의 기업부터 지금 끄집어냈는데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어요.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아미코젠으로 그 당시에 삼성전기에 한 5억인가를 매수하셨는데 그게 1억이 되셨대요. 5분 1토막이 됐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한다 그러면서 아미코젠 넣으시겠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미코젠은 하면서 그때 내 바이오주를 할 때는 저도 제가 요즘에 저 이제 해본 거 다 해봤다 그랬죠. 안 해본 게 없다 그랬잖아. 그때 이제 이 아미코젠에 대한 이 상장 전 이슈까지 다 파악하고 이 종목 하나를 내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추천을 했었던 그런 때인데 그분이 아미코젠을 5억이었던 삼성전기가 1억으로 5분의 1 토막 나니까 마지막 희망이다 해서 아미코젠에 태우셔서 그분이 1억으로 시범을 만드시고 은퇴하셨어. 10배가 갔어. 10배 딱 채우고 그냥 은퇴하시더라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생각했지. 현명하시다. 그렇게 벌었을 땐 끊는 거지. 근데 봐봐요. 그렇게 한탕으로 끝냈을 때 굉장히 크게 벌었지만 만약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미코젠을 또 사는데 무너진다면 얼마나 피해가 클까? 왜냐? 내가 10배를 벌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다시 같은 종목이나 바이오주들을 내가 전략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100% 10배를 수익 본 그분들은 초기 투자 자금의 10배 이상을 가져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항상 바이오의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 하나를 성공시켰을 때 그 성공에 대한 기억이 나중에 무리한 화를 부르게 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 그게 주식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필수적인
주식시장의 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지향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기반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 정보나 내용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1분기 실적도 당연히 중요해요. 이제 1분기 실적 가이드가 잡히는 때고 4월이면 1분기 실적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 2분기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도체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바이오도 HLB가 지금 5월 16일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커질 거예요. 파워풀해질 거야. 근데 이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FDA 승인이 나는 5월 16일 전까지 이제 주가가 랠리를 펼치겠죠. 지금부터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어요. 우리도 HLB를 매매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적인 부분이고,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디데이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매매하면 되니까 딱 어떻게 보면 깔끔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런데 M&A라든지 지분 투자, 임상 결과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잖아요. 그 전날까지 매매하면 되니까 차라리 깔끔해. 근데 M&A나 이 지분 투자 같은 부분은 이게 사실 성사 여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해성 TPG 같은 경우가 이렇게 로봇주가 다 같이 날아가는 이때 금요일 하한가를 맞았어요. 왜 맞았어? 삼자 배정 잔금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연기했어요. 삼자 배정할 땐 잔금 연기하는 게 밥 먹듯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연기할 때마다 종목은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M&A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지만 장내에서 이걸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죠. 한번 하한가 맞은 종목 그거 주가 되돌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해상TPC 시간외에서 하한가 풀리고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게 이 30%의 하락률을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상TPC는 이제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상승을 좀 하면서 어떻게든 이 상한가 근처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내일 만약에 얘가 급등을 보여 상한가를 말아버린다 한다면 그건 또 그때 관심이 되는데 그건 이제 M&A를 하면서 주가를 핸들링하는 그 부분의 이 얘기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화요일날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M&A라든지 삼자배정 이슈와 관련돼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이오주 안에서 특히 이 삼자배정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연구개발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배정이나 M&A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실적 기반으로 가고 M&A나 지분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HLB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갑자기 시간외에서 하한가 가면서 막 급락을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HLB 생명과학이 1,500억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시간에 하락을 했고 어저께 금요일에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왜냐면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대부분을 HLB가 참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에서 지분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효과가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유상증자라면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왜냐면 유상증자는 좋은 유증, 나쁜 유증이 있는데 R&D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뭐 기술 개발을 RND가 기술 개발이죠. 이런 쪽으로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M&A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발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유증이에요. 부정적인 유증은 뭐가 있냐면 뭐 내가 인건비로 쓰겠다, 빚을 갚겠다, 시설 유지비 뭐 이런 거 항목일 때 부정적인 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LB 생명과학은 빚을 갚겠다라고 부채 상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유증을 들어오는 대상이 HLB야.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이지만은 않구나 정도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 뭐 일정을 확정 짓고 있는 FDA 승인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발표하는 이런 일정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깔끔하다고 얘기한 건 일정 전까지 매매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정 이후로 가져가는 것은 그 일정의 그 결정을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불확실성이 크죠. 저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우리가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그 범위만큼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IT나 반도체처럼 판매량이 눈에 보이고 지금 현재 서버를 늘리는 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혀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숫자를 기반으로 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무너진다거나 망한다거나 이 주가가 현재 뭐 거품이 좀 제거된 다음에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바이오주들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 모든 회사들,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은 뭐 여기는 좋아, 여기는 나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그 섹터 내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기업과 일단은 자금만 어떻게 뻥튀기를 해서 먹고 튀려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제대로 된 기업만 잡으면 지금 뭐 2차전지도 어떻게 보면 거품이었고 그 거품이 거친 다음에 회복하는 기업이 있고 회복을 못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잘 여러분들한테 찾아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2차전지 할 때 저는 2차전지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2차전지 주는 아니야. 뭘 드렸냐면 포스코 DX를 드렸어.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뭘 드렸냐면 금양이나 미래나노텍을 드렸어요. 왜 그걸 드렸냐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저는 이 회사가 그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기업인가를 체크하고 알아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잠시 물리거나 보유기간이 늘어나면 이제 시간 투자,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인내를 여러분들이 발휘해 주시면 저는 그에 대한 보답 확실하게 드립니다.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리 제가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본다고 해도요, 이 단기적으로 본 종목들에서 물리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하는데 이 종목은 도저히 지금 손절을 할 상황이 아니고 손절을 할 필요도 아니고 좀 가져가면 얘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매매법을 바꿔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기간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종목들이 간혹 나옵니다. 가온칩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런 종목이었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보통 3주, 한 달 이렇게 걸렸죠. 근데 그 정도 시간 투자해주면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지금은 뭐 이제 가온칩스는 우리가 수익을, 이걸 누가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10만 원이 갔어요. 최초에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2만 원대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단기 매매 하시면서 비중 관리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잠시 좀 물리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있더라도 충분히 추후에 상승 흐름으로 되돌려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걔를 기다리는 동안은 제가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할 것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일당벌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치고 빠지고 제가 그 사인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론은 이제 다음 주 시장 이벤트가 거의 다 끝났고 1분기 말이라는 시기적인 요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부터 다음 주 일주일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나올 때 우리도 보유한 종목을 이제 잘 점검을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구간별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더 사야 될 종목은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 그러니까 2분기 시작점을 노리고 좀 모아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죠. 내일부터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뭐 현금 비중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정 구간이 크게들 나왔을 때 매수해야 할 종목을 확실하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신규로 매수 접근을 하든 그런 부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1분기 실적은 이제 4월 초에 나올 것이고 2분기 실적의 가이드도 2분기의 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잖아요. 7월 말미쯤에 나올 테니까 그 구간 동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1분기 실적 이제 4월이면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합니다. 그 실적 시즌을 맞아서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받을 반도체주들을 좀 매수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관리만이라도 좀 해놓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내일부터 또 진행을 할 거고, 이번 주 진행하면서 수목금 3일 동안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장이었어요. 하루는 삼성전자 5%, 하루는 하이닉스 8%, 그리고 금요일에는 둘 다 조정, 뭐 이런 모습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사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요.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고, 이러한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상승은 전방산업군의 상승이잖아요. 전방산업이 상승한 이유는 완제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이니까,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방산업의 하청을 받은 하청기업들, 하청 벤더 업체들, 이 부품주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품주들은 전방산업군의 주가 상승 이후에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완제품이 많이 팔렸으면 당연히 부품도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들 나올 때 전방산업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보유한 개별주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초조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종목의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정 구간 잘 활용하면서 이번 주 어쨌든 좀 힘들었는데 다음 주는 1분기 말이니까 조정 구간이 좀 나오는 구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1분기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일요일 방송을 제가 몇 주 계속 하고 있는데 중독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방송하는 게 은근히 재밌네. 일단 내일에 대한 준비가 잘 되죠. 하루 정도 머리를 일찍 깨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할 맛이 납니다. 자,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1분기 마무리 다가오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보고 2분기 준비를 또 동시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녹화 방송은 이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마무리 되도록 하시고, 주말 마무리 편안하게 잘 하도록 하시고요. 푹 쉬시고 내일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